바른정당 소속 의원 9명이 오늘 탈당계를 제출합니다. 황영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황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인터뷰는 항상 곤혹스럽시죠? 예. 네, 사실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해야죠. 예. 저보고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전부터 쭉 곤란한 인터뷰는 저희하고 해오셨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표면적으로 되긴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탈당하게 된.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에서의 목소리라고 봐야죠.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 예. 뭐 무조건 합치라 이게 지금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니까 이 뜻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분열된 모습으로 서로에게 삿대질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색을 좀 만들어 봐라 이런 뜻에 따라서 했다고 봐야죠. 물론 뭐 그 안에 또 지방선거에서의 우려도 포함됐겠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데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예. 뭐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많은 좋은 입지자들이 바른정당 후보로 나설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이유들, 뭐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그런데 이제 이전부터 쭉 탈당파, 통합파, 뭐라고 보든 간 아홉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요구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여전히 출당될 가능성 혹은 기미가 안 보이는데도 그러면 이게 내세웠던 명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요구했던 상황하고 다르고 겨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미 끝났는데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당을 하신 다음에 출당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을 자유한국당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보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평가가. 예. 저는 자유한국당 내 지금 정치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결단한 홍준표 대표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대단히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또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과거의 단절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참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거명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지금 분란을 증폭시키고 또 이게 길게 보면서 쇄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그런 저항들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정말 개혁적인 보수로서 재건하기 위한 노력은 아마도 힘들지만 계속돼야 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청원 최경환 출당 관련해서는 의총을 소집해야 되는데 이제 의총에 참석해서 이 두 사람의 출당을 위해서 이 9분들이 함께 노력한다 뭐 이런 공감대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할 때 어쨌든 이런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9분 사이에 내적 공감대는 있습니까? 다 같은 마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가능할까요?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을 원내 의총을 통해 가지고 출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 걸 계속 물어보시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예. 네, 궁금하시겠지만 예. 그거는 결과로서 보여져야 될 부분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서 좀 깊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곤란한 사정은 알겠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김무성 의원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무성 의원이 사실은 바른정당을 창당한 분이고요. 예, 사실상.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이제 끝까지 남아서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의 계획을 도모해 보겠다고 했을 때 끝까지 설득해서 바른정당으로 오게 만든 분인데 네. 다른 8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과거를 생각했을 때는 유승민 의원과 함께 끝까지 설득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거꾸로 다시 복당을 주도하는 건 이거는 너무 정치 도의상 네. 이건 너무 두 번의 배신 아닙니까? 너무 가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두 번의 의총을 거치면서 당대당 통합을 통한 통합전대 요구안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가자고 서로 설득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께서 못 가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못 가게 된 거죠. 뭐 저희가 그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뭐 후회 없습니다. 국민 뜻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수의 본류가 되기 위한 이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는 이 성공하지 못한 길을 계속 탈일 없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새 길을 가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합당한 이후에 통합한 이후에 좀 더 좋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보수 지층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제가 곤란한 질문만 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지금 곤란한 상황이시니까 네. 어디랑 인터뷰하셔도 곤란한 질문밖에 없어요.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는 또 녹취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 주장들이 뭐 각각 갈리긴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그 재판 시작되기 전에 네. 항의한 정도로 이제 얘기하고 있고 소청원 의원은 그게 아니라 자신한테 뭐 청탁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국민의당에서 그게 아니라 재심 전에 그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혹시 네. 이 녹취록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 내용에 관해서? 아는 바 없고요. 어쨌든 홍준표 전에 듣는 얘기로는 홍준표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이 녹취록 문제가 지금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친박 쪽에서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 아니면 국민의당에서 또 자유한국당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 이런 수단으로 사용이 될 텐데요. 대단히 정치 공학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국민들께서도 홍준표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됐고 정말로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였다면 그 이전에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 문제가 공개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혀 거론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자당의 이익이나 좌파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공개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거라고 봐야죠. 뭐 카드는 결정적일 때 쓰는 거니까요. 쓰는 사람의 마음인데 하여튼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만 질문드리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혹시라도 홍준표 대표 녹취록 때문에 이제 골라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복당한
혹은 뭐 김무성 의원 같은 분이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뭐 논리의 비약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들은 뭐 홍준표 대표를 잘 지키고 힘을 갖고 자유한국당 바꾸고 보수 재건하는데 힘 보탤 거고요. 김무성 대표께서도 무슨 당권 욕심 이런 거 지금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건 네. 분명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한 가지만 여쭤본다고 한 게 벌써 세 번째인데. 네. 추가 탈당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워낙 이제 많은 고민들을 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데 다만 지난번 두 번의 의총 과정 속에서 대체적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탈당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점의 문제일 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가능성은 높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점은 모르시고요.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입장을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규모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적게는 뭐 몇 명에서? 저희가 그날 의총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하자고 예. 말씀하신 중립지대 의원님들이 5분 정도는 더 계시거든요. 5분. 네. 예. 네. 다 가능성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글쎄 그것이 자유한국당과의 지금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의 입당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지는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가능성은 높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높다. 연결한 김에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예. 곤란한 질문일 텐데 현재 재판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의원님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진행 중이고요. 예. 저는 담담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소명 최선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또 뭐 잘 따라야 되겠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 연결해서 가볍게 했고요. 네. 가벼운 거였고요. 저기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서 네. 하드 스파링 한번 하시죠. 네, 조만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 9명이 오늘 탈당계를 제출합니다. 황영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황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인터뷰는 항상 곤혹스럽시죠? 예. 네, 사실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해야죠. 예. 저보고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전부터 쭉 곤란한 인터뷰는 저희하고 해오셨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표면적으로 되긴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탈당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에서의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이유들 뭐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그런데 이제 이전부터 쭉 탈당파 통합파 뭐라고 보든 간 9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요구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여전히 출당될 가능성 혹은 기미가 안 보이는데도 그러면 이게 내세웠던 명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요구했던 상황하고도 다르고 겨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미 끝났는데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당을 하신 다음에 출당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을 자유한국당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보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평가가.
저는 자유한국당 내 지금 정치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결단한 홍준표 대표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대단히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또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과거의 단절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참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거명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지금 분란을 증폭시키고 또 이게 길게 보면서 쇄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뭐 즉각적인 그런 저항들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정말 개혁적인 보수로서 재건하기 위한 목소리라고 봐야죠.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 뭐 무조건 합치라 이게 지금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니까 이 뜻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분열된 모습으로 서로에게 삿대질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색을 좀 만들어 봐라 이런 뜻에 따라서 했다고 봐야죠. 물론 뭐 그 안에 또 지방선거에서의 우려도 포함됐겠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데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뭐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많은 좋은 입지자들이 바른정당 후보로 나설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